그 임신된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로 추정해. 반증을 뒤집자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그 여자의 그 남자의 아이로 추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조심해야 돼. 소송하지 않는 이상 내 자식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A와 B가 결혼했는데 뭐 남자는 따로 있어. 근데 그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친아버지니까 권리주장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돼.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아기는 남편의 아이로 인정돼. 법률상 추정된다고 얘기하지. 그럼 그걸 뒤집으려면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리 능력은 이제 태어나고 죽음으로써 이제 태어나서 생기고 죽음으로써 끝난다고 돼 있어. 그래서 태아와 외국인의 권리 능력. 그래, 태아도 권리 능력이 있고 외국인도 있어. 외국인도 있는데 외국인은 제한적이야. 태아도 제한적이고. 태아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뭐냐면 상속이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계셔야지만 뭔가 이거 받을 수가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았어. 그럼 그런 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것들은 뭘 중요하지 않은데 상속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 상속은 뱃속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속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 태아에 걸리는 게 넘어가고. 그리고 자연인 의사능력, 책임능력이 나오는데 의사능력, 책임능력. 야, 이거는 이거 넘어가고 아까 전 행위능력이랑 행위 제한 능력이 행위 무능력이거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미성년자는 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지? 그 얘기 했었고,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취소 사유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연된 사람에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를 얘기해. 그래서 정신적 제약,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성년 후견이 원인이 되지 않는데, 이 얘기는 뭐야?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선고가 없으면 성인 같은 경우에 법률행위가 다 유리하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어도 그 선고를 받아놓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예쁜 할머니한테 준 거 못 찾아온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그리고 쭉 내려가서 피성년 후견인 받고,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보다 약간 떨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좀 많이 먹었다든지,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약간 성년 후견인보다는 약간 그 정신이 쇠약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족한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뭐라고 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라고 돼 있잖아. 피성년 후견인은 결여됐다, 못한다는 얘기야. 피한정 후견인은 결여됐다는 얘기는 뭐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결여됐다는 얘기, 법에서 결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야. 도박 중독인 아버지가 살림을 잘 꾸릴 수 있겠냐? 돈만 생기면 도박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고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넘어가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피특정경이 넘어가.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인이 아니라서 법률상 권리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다수인이 모인 집단이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 인정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법인은 있잖아. 행위 능력이라는 건 없어. 왜냐하면 법인은 움직이진 않잖아. 무슨 얘기니?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만 행위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법인은 그냥 권리 능력만 존재해.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가 예를 들어서 그 법인 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법인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서 보면 미성년자가 대표인 회사들도 있단 말이야. 그 정관으로 그냥 자기들이 감수하고 미성년자를 대표로 뽑겠다고 해서 그냥 한 거야. 그지 알겠지? 근데
개인이 미성년자와 거래하면 취소사유가 되는데 법인 내에 대표가 미성년자인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그 미성년자를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누굴 보고 거래하는 거야? 법인을 보고 거래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됐지? 자, 넘어가자. 지금 당장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법인의 성립이나 소멸은 민법상 법인은 영리 아닌 비영리란 얘기지. 법인의 목적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된대. 그래서 법인의 소멸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해산과 청산이래. 그래서 사단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은 사람이 사라지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 거고, 재단법인은 재물이 사라지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능력 넘어가자.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는 부동산 물건인데, 물건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부동산 동산이 있어. 부동산 동산 얘기를 안 해. 허리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부동산. 권리의 물건. 부동산 동산 있어. 여기서 부동산은 뭐야? 아니 못 움직여. 산 재산. 못 움직이는 재산이죠. 오케이. 못 움직이는 재산인데 여기서 집은 못 움직이지. 그지? 근데 집도 이동식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못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에 등록된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나라에 등록된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동산이라고 해. 그래서 나라에 등록된 재산은 뭐 있냐? 집, 토지, 자동차, 선박, 뭐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외에 유체물, 유체물, 기타, 자연력, 동산, 유체물, 기타, 자연력, 동산, 그치?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거고 기타 자연력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전기 재산이야. 훔치면 어떻게 돼? 절도잖아. 그치? 그래서 동산에는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유체물, 기타, 자연력. 자연력이라는 거 뭐 이렇게 전기나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근데 유체물에는 뭐가 있겠냐? 동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동산 움직이는 애들 그리고 돈 이런 것도 동산이잖아. 그지? 돈도 동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펫도 동산이잖아. 애완견도 동산이야. 재산이야. 근데 이제 걔는 생명체니까 그 동물보호법이 생긴 것 뿐이지 걔도 재산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건 행위에서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유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니? 유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지? 유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봐봐. 채권 행위에는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잖아.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래의 내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게 포인트잖아. 부동산을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채권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 둘 다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물건계약은 부동산을 넘기는 거고. 그지? 사용 수익 처분이야. 근데 얘는 채권계약에서 부동산 아파트는 사용 수익 처분 안 돼. 사용할 수만 있는 거야. 이해되니? 수익 처분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계약에는 부동산만 있고 채권계약에는 동산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해되지? 물건계약이든 채권계약이든 다 동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용의 목적이나 의미가 다를 뿐이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동산이지. 부동산을 물건계약으로 가면 소유권을 넘기는 사용 수익 처분이 되는 거다.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채권계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만 되는 임대차 계약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문학 하는 애들은 공부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 안 돼. 나중에 되면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제 공부가 싫어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지난학기 법대 학생들이 법대 가겠다는 학생들이 좀 앉아 있어서 내가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진짜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니 각오를 하고 가라. 열심히 들어라. 잘 생각해라. 얘기했는데 진짜 머리가 터지더라. 그 다음 학기에 봤는데 얼굴이 썩었더라고.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제일 친절하게 설명했던 거지.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내가 2년 만에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이과였거든. 이과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문과로 옮긴 거야. 근데 2년 동안 법대를 졸업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 너무 공부가 어려워. 교수님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줘. 그냥 책만 읽어줘. 근데 내 사고에서는 이게 도대체 논리적이지 못하고 난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논리적이지 못한 학문이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쪼갠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인문학을 할 친구들은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다. 무슨 얘기 알겠지? 만약에 이게 인문학을 철학으로 가면 진짜 공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거야 끝에. 그리고 걔가 박사학위 논문 써가지고 애들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애들 절반이 다 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걔가 또 졸업해가지고 또 이제 박사학위 따잖아? 또 애들이 계속 자. 무슨 얘기 알지? 우리나라에 새로 자라난 일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지 말자. 그 사범대 좀 있지? 고등학교 때부터 잘 가르쳐 애들. 재미있게. 애들이 다 자! 고등학생들, 그지? 중고등학생 다 중학교 잤지? 고등학교 잤지? 야, 순천에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없냐? 많아? 중학생이 많아? 많이 없어? 그냥 물어봤어. 그리고 법률행위는 이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 효과 나오잖아.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얘기한대. 봐.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A와 B가 의사표시를 하는 걸 얘기한다잖아. 그지? 넘어가자. 성립요건 넘어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런 거 필요 없고 대리는 뭐냐면 내가 할 행위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걸 대리라고 했지. 대리 이것도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대리 그냥 넘어가자. 대리는 소멸이 언제야? 내가 이건 대리는 그냥 넘어가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또 넘어가자. 너무 많으니까. 법률행위에는 부가는 붙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네가 1등을 하면 해줄게.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하는데 아빠가 차를 사준다고 했어. 이게 법률행위야.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 그게 부가니야. 네가 1등을 하면 차를 사줄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1등을 해야지 법률행위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행위는 부관이 붙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있을 수 있지. 네가 1등을 하면 해제되는 거야. 그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인 거야. 네가 1등을 하면 차를 사줄게. 해제되는 거잖아. 이게 정지돼 있다 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인 거야. 그거. 네가 1등을 하면 차를 사줄게. 차를 사준 게 법률행위잖아. 근데 네가 성적을 떨어지면 용돈을 뺏을게. 성적이 떨어지면 용돈을 주는 걸 안 한대잖아. 그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일정한 조건이 완성되면 막혀있던 걸 뚫으면 해제.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했을 때 그게 막히면 정지잖아. 그 잘 생각해야 돼. 나중에 그 인문학 할 애들은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책에 엄청 헷갈리게 돼 있어. 잘 생각해야 돼. 이해됐지? 아까 내가 1등을 하면 차를 사주겠다는 건 뭐야? 1등을 안 했기 때문에 차는 안 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묶여있잖아. 풀린 거 뭐라 그래? 해제야. 그지? 근데 이미 차를 사줬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성적 떨어지면 차를 뺏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묶이는 거 아니야. 그 정지지. 오케이. 그런 겁니다. 정지 조건부. 넘어가자. 그리고 기간. 넘어가고. 소멸시효는 뭐냐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해. 채권의 소멸시효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야. 돈 줘! 이럴 수 있는 거야. 채권 채무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야.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야. 그러니까 채권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야. 그러면 알바비 얘 소멸시효는 몇 년이 이게? 일한 거. 네가 알바를 했어. 사장님이 돈을 안 줘. 그럼 몇 년이게? 3년. 그리고 상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5년이야. 그러니까 민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10년이고 상거래에서는 5년이고 그리고 내가 임금이면 3년이고 숙박업이나 술값이나 이런 것도 1년이야. 그러니까 술집을 하거나 내가 나중에 술집을 하게 되거나 숙박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1년 안에 외상값 못 받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권법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정한 물건 권리가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물권의 종류 점유권 이런 거 소유 점유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해.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점유권이라고 해. 그리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소유권이야.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점유권만 가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용의물권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 이건 넘어가고. 점유권이나 소유권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담보와 관련해서 유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담보를 잡아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공사를 맡겼어.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다면 내가 땅 주인이야. 내가 너한테 공사를 맡겼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했냐면 다 지었어.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리케이트 쳐야지.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유치권.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유치권이야. 지금 이 토지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이 땅 주인이 돈을 안 줘서 돈 줄 때까지 이 땅을 잡고 있다 이 얘기야. 건물 같은 데 보면 있잖아 그런 거. 그러면 자동차나 시계를 수리해 줬는데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돈 줄 때까지 안 주면 돼. 오케이. 땅은 돈 줄 때까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바리케이트 치는 거 못 들어오게. 오케이. 그런 것들 그 정도는 상식선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권 넘어가자. 질권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질권 넘어가고 유치권이랑 비슷한 건데 넘어가자 이거. 저당권은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이제 잡아두는 거야. 담보로.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담보로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 그래서 잡아두는 거야. 부동산을 잡아두는 거. 그리고 물건의 변동 이건 넘어가. 물건의 변동 넘어가고. 등기는 당연히 물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도시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채권법은 여기서 보면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청구되는 권리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첫째 물건은 사람의 물건을 관계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만 채권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채무자의 급부행위를 통해서 간접 지배한다. 이게 헷갈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 밑에 거. 채권자니까 이건 채권법 전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아. 넘어가고 가족법 파트 조금만 보고 조금 보고 보고 내가 이 중간에 뛰어넘은 거 쉽게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보고. 이거 왜 설명 안 해주냐면 이게 지금 물권법, 채권법, 형법은 한 학기에 끝내는 과목인데 물권법, 채권법은 1년씩 배우는 과목이야.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되게 추격해놔서 읽어도 잘 모를 거야. 그 가족법은 친족법인데 친족은 뭐라고 그랬어? 응? 야, 친족은 뭐라고 그랬니? 예! 야, 이제 대답할 때는 안 됐냐? 혈족이랑 인척. 혈족관계, 인척관계. 혈족관계는 뭐야? 인척관계는 뭐야? 그래, 법으로 엮인 관계. 네 장모님이 너랑 인척관계 아니야. 몇 촌이야, 장모님이랑 너랑? 어? 2촌? 맞니? 부부가 무촌이고 올라가니까 몇 촌이야? 1촌이지. 응. 야, 똑똑했대. 1촌 맞아. 나도 헷갈렸어. 그래야 돼, 얘들아. 나도 헷갈려. 1촌이야. 그러면 우리 부인이랑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촌이야. 그러니까 잘해야겠지? 1촌인데 잘해야지. 1촌인데 잘해야지. 그지? 1촌인데 막 대들고 이러면 되겠니? 빨리. 나는 없어서 모르겠어. 안 만들려고. 이 나이 만들어서 뭐 하겠니 내가. 그럼 보자.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는데 혈족은 혈연관계. 그리고 직계혈족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누구야? 직계존속은 엄마 아빠. 직계비속은 뭐야? 형제 자매. 오케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누구야? 너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너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누구야? 그렇지. 장모님만 있고 싶구나. 장인어른 싫구나. 야, 그러면 너의 미래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누구야? 그렇지. 형제자매. 그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반계혈족이라고 한대. 묶어가지고. 보자. 넘어가고 촌수 이런 것들은 내가 계산한 거 예전에 한번 알려줬고 넘어가자. 부부관계는 촌수 없어. 그리고 보자. 쭉 넘어가서 혼인. 시험 문제 한번 보자. 시험 문제 내가 다 했나? 니들 말한 거 다 했나 볼게. 시험 문제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앞에 거는 그냥 배운 데서 그냥 하면 되고 잠시만. 내가 민법을 좀 냈거든? 민법을 좀 냈는데 민법은 조금밖에 안 냈어. 민법은 지금 보니까 민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 냈네. 민법은 민법 6문제 내고 나머지는 30문제인데 민법은 자세히 내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6개만 냈어. 그리고 나머지 24개는 헌법에서 냈어. 그리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곳에선 안 냈어.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 들은 애들은 다 줄 쳐놨지? 줄 쳐놓은 것만 보면 돼. 줄 친 것만 보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사례 안 냈어. 사례 안 봐도 돼. 사례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저기 아까 민법에서 말 안 한 게 하나 있네. 민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를 냈네. 그러니까 그 민법의 기본 원리는 한번 살펴봐. 민법의 기본 원리. 오케이. 그거 말고는 뭐 보자. 시험 문제 뭐 안 가르친 거 있나? 이건 다 가르쳤어. 이거 진짜 열심히 가르친 것만 남겨. 너는 다 맞을 수 있겠다. 근데 이번에 좀 어려워. 왜냐하면 지난번에 너무 시험을 잘 봐서 내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배점을 달렸어. 오케이? 40점에 맞췄고 상중하 해서 그 상은 6문제. 6문제. 그리고 잠시 어디 갔어? 중은 8문제. 그리고 하는 어디 갔어? 야, 하 많이 냈네. 하는 18문제야. 그래서 상은 몇 점이냐면 하는 1점이고 상은 2점이야. 그리고 중은 1.5야. 내가 계산하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변별력을 좀 둬야 돼서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미리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상 문제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래서 상 문제를 위에다 올려놨어. 6개를.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중부터 풀든지 화부터 풀든지 하여튼 그 배점을 잘 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 문제가 18개니까 그것부터 쭉 풀고 올라오든지. 그래서 내가 상중하를 나눠놨거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정리해주는 파일은 올려주긴 할 건데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번에도 별 의미가 없었잖아. 그지? 의미가 있었니? 그거 보고 안 냈는데. 일단 뭐 책을 보고 정리한 거니까 내가 올려주긴 할게. 근데 그게 의미는 없지 싶다. 그리고 시험은 1시간인데 9시 너무 힘들잖아. 10시 보자. 어떠냐? 어때? 10시 괜찮아? 11시에 시험 있니? 9시 반에 보자. 그럼 5시 차 타고 와야겠네. 야! 그 전날 올까? 야! 9시 반에 보자.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오케이?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보자 시험. 목요일! 화요일 오지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이야. 공지 한 번 더 올릴게. 목요일이야. 그리고 정리된 파일은 올려줄게. 이미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별 의미는 없을 거야. 의미는 없을 거고 개념 위주로 챕터에 있는 개념 위주로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간 건 안 나오는 거야. 저 별 쓸데없는 거. 학설 이런 거 보지 마. 판례 이런 거 보지 말고 사례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니들은 거기까지 알 필요가. 그 법률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이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봐. 지난번에도 잘했잖아 그렇게. 오케이. 너무 쉬웠니 문제가? 이번에 나의 실력을 보여줄게.